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셀과 모듈 모두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손실을 줄여주는 로스디펜더입니다. 오늘은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하나솔루션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케미칼 부문입니다. 화학에서 나오는 매출액은 49%로 무려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14.2%로 하나솔루션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중에는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있냐면 폴리올레핀이라고 해서 포장재나 뚜껑을 만들기도 하고 PVC라고 해서 필름이나 파이프나 시트를 만들기도 하고 가성소다로 제지, 섬유, 세제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또 TDI는 신발, 의류, 가방과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Q셀 부문입니다. Q셀은 곧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말하고요. 매출액은 22년 2분기 기준으로 38%를 차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2.9%로 아직 상당히 낮은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과 상업용 태양광 발전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뉩니다. 세 번째로 첨단 소재 부문이 있는데 매출액의 9%가 이곳에서 나오고 영업이익률은 5.5%입니다. 하지만 최근 하나솔루션에서 첨단 소재 부문을 일부 부분을 떼서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하나솔루션에서 집중하는 비즈니스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갤러리아 백화점인데 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도 인적 분할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솔루션 1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하나솔루션 주식 9주와 갤러리아 주식 1주를 나눠주게 되는 거죠. 기존의 매출액은 4% 정도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하나솔루션이 성장하는 회사인지 한번 볼까요? 왼쪽에 보시면 하나솔루션의 연도별 매출액인데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성장이 정체되다가 2021년과 2022년이 되면서 연 10% 이상의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최근 4분기 매출을 봐도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성장하는 트렌드가 꺾이지 않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하나솔루션은 이익도 잘 내는 회사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2018년부터 2022년 최근 4분기까지 영업이익이 파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빠른 속도로 영업이익이 성장하다가 최근 4분기에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2019년에 마이너스 2,489억 원이 단기 순손실이 났는데 이것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하면서 당시에 하나솔루션이 운영했던 공장을 문을 닫게 되면서 손실로 처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최근 4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나오는데 21년 4분기에 또 큰 폭의 순손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다운스트림 부문인 폴리실리콘의 가격과 또 웨이퍼의 가격이 오르면서 이 하나솔루션의 제품의 원가가 높아지면서 이런 손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조금씩 다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솔루션을 봤을 때 케미칼 부문이 있고 또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성장과 수익이 좋을지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의 실적과 전망입니다. 20년 1쿼터부터 22년 2쿼터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2분기와 4분기에 계절적 특성에 따라서 조금 매출액이 올라오는 것 말고는 대부분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2년 2분기에 1조 2,343억 원으로 큰 폭으로 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그래프는 신재생에너지의 영업이익인데요. 20년 1쿼터부터 20년 3쿼터까지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났습니다. 그 이유는 다운스트림인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급락했었고 그에 따라서 원재료를 싸게 공급받았던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21년 1분기부터 22년 1분기까지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급등하고 또 웨이퍼의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솔루션에서는 그 다음 공급을 해주는 업체에게 가격 인상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22년 2분기에 352억 원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전가한 것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셈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것도 신재생에너지의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까지 크게 오르게 되죠.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셀과 모듈 모두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셀 같은 경우는 21년 대비 63%의 가격이 상승했고 모듈 같은 경우에는 21년 대비 24%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원재료까지 가격이 내려준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겠지만 원재료 부분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태양광의 웨이퍼와 외부셀 모두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면 웨이퍼 가격이 0.398에서 0.764달러로 빠른 속도로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20년 대비 2020년 반기 기준 92%까지 상승을 했고요. 외부셀 같은 경우는 20년 대비 34%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비록 태양광의 모듈과 셀의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웨이퍼와 외부셀도 원재료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을 낼 수 있는 스프레드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의 좋은 부분인데 IRA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솔루션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세액이 2032년까지 공제가 되는 거죠. 셀 같은 경우에는 와트당 4센트가 감면이 되고 모듈 같은 경우에는 7센트가 감면이 됩니다. 폴리실리콘을 지금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하나솔루션에서 인수한 업체에서 이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생산한다면 킬로그램당 3달러를 감면받게 되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의 또 좋은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국가의 태양광 산업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가격 강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력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에너지 독립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일과 이탈리아의 수요 증가가 큰데 30기가와트 정도의 시장 규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의 경우 중국 국가에너지국에서 108기가와트 설치량이 목표인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반기 설치량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솔루션은 미국과 EU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솔루션이 정말 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을 분배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솔루션은 적극적으로 미국과 EU에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내 태양광 모듈 가정용, 상업용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히 REC 실리콘이라는 회사의 지분 인수를 통해서 폴리실리콘 16,000톤을 미국 내에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2023년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개발 전문 업체 RES를 인수했고요. 그로 인해서 유럽 내 12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케미칼 부문의 실적과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케미칼 부문의 좋은 점은 20년 1쿼터부터 22년 2쿼터까지 연평균 45%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2020년도에는 상당히 낮은 영업이익률을 내다가 2021년이 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22년도에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케미칼의 전망은 이것은 하나케미칼에서 직접 전망하는 것인데 다소 약보합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보시고요. 다음으로 하나솔루션을 투자하는 것이 안전한지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의 자본 총계는 9조 1200억 원이고 부채 총계는 13조 3643억 원입니다. 부채 비율이 147%로 높은 편에 해당됩니다. 부채 비율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다만 또 신용 등급을 보면 회사채의 경우 AA- 등급으로 채무 상환 능력은 아주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을 토탈했을 때는 높은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만 부채가 많은 것으로 봐서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 부담을 하는 부분이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4가지 투자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펀은 순이익 대비해서 시장에서 평가받는 금액인데 29.3배입니다. 29.3배는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데 29년이 걸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펀은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만큼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ROE 같은 경우에는 투자한 자본 대비
순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는 지표인데 3.9%로 아직은 낮은 ROE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BR 같은 경우는 자본 대비해서 시장에서 평가된 금액인데 1.1배로 아주 조금 높은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PSR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나오는 것 대비해서 시가총액인데 0.9로 아주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지표들은 주가 49,700원 기준이었습니다. 하나솔루션의 요약과 평점을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먼저 성장성 부분입니다. 태양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해외 업체를 인수한 것을 볼 때 평점 4점으로 책정했습니다. 수익성 부문은 태양광이 흑자로 전환되었고 하지만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그리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2.5점으로 책정했습니다.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케미칼의 안정적 성장과 회사채 등급이 AA-인 것을 고려해서 4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순이익 대비했을 때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고 그렇지만 산업 전망은 긍정적인 부분을 볼 때 2.0으로 책정했습니다. 종합 3.1점으로 책정했습니다. 오늘은 하나솔루션 22년 2분기 기준으로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